자, 이제 파안으로 갈 시간입니다. 태국과 접경한 카인주는 반군 지역으로 외국인의 출입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유일하게 개방된 곳이 바로 파안이죠. 양곤에서 차로 6시간, 탈린 강변에 위치한 아름다운 고장 파안에 도착했습니다. 석회암 지대인 파안에는 기암 절벽과 동굴이 많은데요. 그 중에서도 가장 유명한 곳이 짜옥깔랍입니다. 저기 짜옥깔랍 파고다가 보입니다. 해발 60m의 바위산인데요. 저도 사진으로만 보다가 처음 보는데 정말 생김새가 기기묘묘하고 신기하게 생겼네요. 미얀마의 수많은 사원 중에서도 가장 독특한 곳으로 손꼽히는 짜옥깔랍. 인간의 접근을 경계하듯 사원을 선회하는 새들의 모습이 신비함을 더합니다. 미얀마어로 짜옥깔랍은 물의 정원이라는 뜻인데요. 신들의 정원이 있다면 이런 모습이 아닐까요? 멀리서 봤을 때는 그냥 이렇게 통짜인 그런 바위산으로 보였었거든요. 근데 가까이 보니까는 허리가 잘록한 게 곧 끊어질 것 같은데요. 평범하지 않은 위치와 신비한 풍경 덕분에 짜옥깔랍은 영험한 사원으로 이름이 높습니다. 불자들은 물론 먼 곳에 있는 사원의 승려들도 일부러 이곳을 찾아와 불공을 올리죠. 신발을 벗고 사원으로 올라가려는데 입구의 우물이 시끌벅적합니다. 목욕제계 중인 동자승들인데요. 엄연한 승려이지만 장난치는 모습은 영락없는 개고장이 소년입니다. 어때 벨로시길래? 새똥? 발레 애인가 백말레? 꼬꼬제. 동자승처럼 목욕 재개까지 못했지만 경건한 마음으로 산에 오릅니다. 석회암 절벽을 따라 계단이 이어지는데요. 이렇게 가파른 절벽 위에 사원을 지었다는 것이 정말 놀랍습니다. 이게 거의 석회석이 이렇게 굳어져서 만들어지는 것 같은데요. 이 각도를 보시면 제 머리로 이렇게 쭉 보시면요. 이게 무너져 내릴 것 같은 각도인데요. 이게 이렇게 서 있다는 그 자체가 참 신기하네요. 참 멋있습니다. 정상의 불탑 아래엔 작은 불당이 있는데요. 불탑은 출입금지 구역이라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먼 길을 온 제게 짜옥깔랍의 부처가 온화한 미소를 건넵니다. 불당이 워낙 작아서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고 통로에서 불공을 올리는 사람도 많지만 익숙한 일인 듯 기도에 전념합니다. 사원의 영험한 기운이 절벽에도 미친 걸까요? 메마른 바위 위에 뿌리내린 나무의 생명력이 놀랍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을 사로잡는 것이 또 있는데요. 거대한 석청입니다. 수천 마리는 돼 보이는 벌들. 녀석들도 부처의 보호 아래 있는 이곳이 안전하다고 느낀 모양입니다. 짜옥깔랍이 언제 지어진 건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먼 옛날 누군가의 지극한 불심이 이 험한 절벽에 사원을 세웠을 거라고 짐작할 뿐이죠. 깊은 불심이 흐르는 땅, 파안의 풍경이 한없이 평화로워 보입니다. 파안이 품은 또 하나의 보물은 동굴 사원입니다. 제일 규모가 큰 곳이 사다 동굴 사원인데요. 동굴 근처에 살던 흰 코끼리 무리 중 우두머리의 이름을 딴 사원. 불교에서 흰 코끼리는 신성한 동물이자 수호신이죠. 동굴이요! 엄청 커요! 와! 굉장히 넓은데요? 천연 석회 동굴 안에 조성된 사원. 석회가 함유된
지하수가 떨어지면서 굳은 종류석과 거대한 석주는 사다 동굴의 오랜 역사를 말해줍니다. 여느 사원과 마찬가지로 수많은 불상과 불탑이 보이는데요. 특이한 것은 벽면의 불화입니다. 불상을 새긴 돌을 붙여서 만든 이 그림은 불경의 주요 장면을 묘사하고 있는데요. 글을 읽지 못하는 불자들을 위해 만든 것입니다. 불상을 지나 안쪽으로 들어가자 촛농이 흘러내린 것처럼 생긴 거대한 종류석이 눈길을 끕니다. 그 뒤로 또 다른 굴이 보이는데요. 위쪽으로도요, 길이 있네요. 이게 동굴이 이쪽으로 쭉 이어진 것 같습니다. 이 용무에는 무엇이 있을지 기대가 많이 되는데요. 무섭긴 무섭네요. 깜깜하니까. 미얀마의 사원에선 신발을 신을 수 없습니다. 동굴 사원도 예외는 아니죠. 발을 다칠 수도 있기 때문에 주의해서 걸어야 하는데요. 우기에는 무릎 높이까지 물이 차기 때문에 출입이 금지된다고 합니다. 조심조심 바닥을 살피며 걷는데 재미있는 것이 눈에 띕니다. 석회 물이 흘러갖고 자연적으로 이렇게 계단이 형성되는데요. 이것도 참 재미있습니다. 동굴의 길이는 800m 정도지만 평탄한 길이 아니라 시간이 꽤 걸리는데요. 바위 틈으로 들어오는 햇살이 반갑게 느껴지는 것을 보니 어둠 속에서 한참을 걷긴 했나 봅니다. 그렇게 1시간쯤 걸었을까요? 드디어 다 왔습니다. 동굴의 끝입니다. 미지의 세계로 열린 문, 마음이 급해집니다. 와, 멋있다. 어둠을 밝히는 초록빛. 동굴을 빠져나온 제 눈앞에 펼쳐진 건 눈부시게 아름다운 호수입니다. 호숫가엔 나룻배도 몇 척 보이는데요. 오케이. 디베카나 후바고 딸로 야라. 오케이. 다음에는 동굴의 끝에서 이런 호수를 만나다니 생각지도 못한 선물을 받은 것처럼 뿌듯합니다. 미얀마를 한국 사람으로서는 가장 많이 돌아봤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외국인이 갈 수 없는 지역도 꽤 많이 다녔는데 이런 지역이 있는지 진짜 몰랐습니다. 너무나 놀랍고요. 너무 신기합니다. 우리 돈 1,500원 정도를 내고 나룻배를 타면 맞은편의 또 다른 동굴로 데려다 주는데요. 물에 잠겨 있어 높이가 아주 낮습니다. 물빛이 천장에 비치죠. 무슨 보석이 반짝반짝 빛나는 것 같습니다. 10여 년 전 저는 배낭여행으로 15개국을 다녔습니다. 새로운 세상과의 만남에 늘 목말라 있었죠. 겹겹이 장막이 거치듯 계속해서 새로운 풍경이 나타나는 이곳에서 오래전 여행에서 얻은 기쁨이 새삼 떠오릅니다. 뭔가 있었다가 들어갔다가 또 나오면 또 다른 세계가 나옵니다. 이번에는 또 어떤 세계가 펼쳐질지 진짜 궁금합니다. 와우! 닮은 듯 다른 호수의 풍경. 이 넓은 호수에 홀로 나룻배를 타고 있으니 무릉도원의 신선이 된 기분입니다. 잠시 후 다른 배 한 척이 나타났는데요. 따라가 보기로 했습니다. 좁은 수로를 따라가자 넓은 논이 펼쳐지는데요. 앞서가던 소년 사공은 벌써 손님을 내려준 모양입니다. 훨씬 더 어려 보이는 소년도 거침없이 배를 보는데요. 강과 호수에 둘러싸인 마카나 마을에선 나룻배가 중요한 교통수단입니다. 배가 마을 어귀에 도착했습니다. 네. 제 집에는
또 다른 승객을 태우러 떠나는 나룻배들을 뒤로하고 마을 입구에 논으로 향했습니다. 모내기가 한창인데요. 1년 내내 더운 미얀마에선 이기자기상을 하는 지역이 많습니다. 야, 배 놀래. 모를 뽑는 것 같은데 크기가 좀 크죠? 발에 저는 얼로 야라. 어떤 로치인데? 저도요 농촌 출신이거든요. 저도 이런 거 잘해요. 논에 모짜리를 만들지 않고 일반 땅에 모를 심는 것도 특이합니다. 아, 그냥 완전히 뽑네요. 한국에서는 모판에다가 모를 갖다 이렇게 키우거든요. 키워갖고 다 묶어서 하는데 여기는 그냥 이대로 그냥 뽑아갖고 하네요. 이렇게 잘했는데 저는 흙이 다 그대로 있어, 흙이. 아, 이거 어떡하지? 아! 똥나. 먼저 논에 심은 벼가 익는 동안 이곳에서 벼를 키워 추수가 끝난 논에 옮겨 심으면 수확을 앞당길 수 있는데요. 그래서 뭐라고 하기엔 많이 커 보였던 거죠. 그런 식으로 1년에 두세 번, 많으면 4번까지 수확을 하는데요. 1년 내내 쌀 걱정은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특히 가진 논의 면적이 넓지 않은 농부들에겐 1년에 몇 번 수확하느냐가 한 해의 살림을 결정하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캣대. 여기까지 왔으니 모내기도 해봐야겠죠? 발이 푹푹 빠져서 비틀거리는 제 모습이 농부는 재미있나 봅니다. 노마에 가면 노마법을 따라야죠. 똥쿨라 레쿨라, 똥쿠 레쿠 레쿨라, 레쿠 딜로 풀대로. 보통 이제 이게 한 3개에서 4개 정도를 갖다가 놓으라고 그러는데 놓고 안에다가 꽂으면 되는데요. 이게 잘못 꽂으면은 뜨거든요, 모가. 그러면 결국은 하나 많아요. 농부의 마음은 부모의 마음과 같다고들 합니다. 그만큼 정성으로 농사를 짓는다는 뜻이죠. 한국에선 한겨울인 12월, 미얀마의 들판에선 농부의 정성이 푸르게 자라납니다. 석양에 물든 하늘처럼 몇 달 후엔 이 너른 들판이 황금빛으로 물들겠죠? 농부의 정성이 풍요로운 결실을 맺기를 기원하면서 다시 길을 나섭니다.